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조금 일목균형표랑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랑 달러 인덱스, 달러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들 좀 추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키스코 홀딩스랑 GS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매수 종목 추천 올려드렸던 제일제당이나 효성화학이나 LG전자나 한국금융지주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증시의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PBR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은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페드 모형이랑 이제 엘드갭 보여드리고 신용장구 보여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난주 이제 업데이트 돼 있던 이제 유동성 지표도 간단하게 전주 대비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 코스피 한 0.4%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1.8% 하락이 있었고요. 오늘 하락은 보시면은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랑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순매수 순매도인데, 파랑색은 이제 순매도고요. 오늘은 거의 프로그램 순매도하고 방향을 같이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의 주체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 쪽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360억, 한 7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2,200억 정도 매도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외국인하고 요즘에 거의 추이가 비슷하긴 한데요.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좀 방향은 되게 좀 상당히 코스피 200이랑 비슷하긴 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800억 정도 매도, 개인은 한 550억, 한 56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3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120억 매수, 기관이 한 54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장기 파동부터 일단 먼저 보시면은 3주봉으로 일단 장기 파동부터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 하락이 2파,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1, 2, 3, 4, 5파동이 큰 1파로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코로나로 ABC로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아마도 큰 3파의 1도 완성이 되고 큰 3파의 2로 지금 떨어지는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는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3-1파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였을 것 같은데, 마지막 5파를 조금 잘게 보시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그냥 A, B, C로 지금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가 1, 5파의 1, 2, 3, 4, 여기가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회로 5파가 여기까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먼저 일봉으로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환선 방향 자체도 이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름대만 이탈하면 완벽한 하방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좀 보시면은 한 뭐 30분봉 정도로 보시면 뭐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1, 2, 3, 4 이제 5파로 여기가 이제 A 파동에 A가 이제 A, B, C로 떨어질 수도 있고 1, 2, 3, 4, 5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전 1, 2, 3, 4, 5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가 1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2파일 것 같은데 뭐 2파가 여러 가지 조금 파동 매겨지는 걸 봤을 때는 A, B, C 파로 한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X 파동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이제 복합 파동이라고 해서 X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로 또 간 다음에 지금 2파가 된 것 같고요. 뭐 이 내려간 파동이 저는 이제 아마 3파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은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뭐 조금 더 장기 파동인 120분봉으로 보더라도 120분봉이 지금 상당히 볼린저 밴드도 되게 모여 있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곧 조금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0분봉 상으로는 일단 기준선이 이 26일 후행스팬이 약간 조금 호전되는 모양새가 있어서 뭐 이 파가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뭐 끝났다라고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전저점인 3103.88을 하회하기 전까지는 뭐 하락 상승을 할 확률도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 다만 뭐 조금 개인적으로는 하락할 확률이 저는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단기 반등이 있더라도 뭐 구름대는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보시면은 주봉상이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곧 증시가 이제 위든 아래로든 조금 변동성은 크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이 초록색깔 기준선이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더한다면 이제 2로 나눈 수치거든요. 이 갈색깔 선은 이제 현재 주가를 29일 뒤로 이제 후행시켜 놓은 후행 스팬인데 후행 스팬이 이제 계속 이제 26일 전에 이제 저점이 여기였는데요. 이 저점들이 이제 매주마다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준선은 높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이렇게 역전될 때 조금 더 하락이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3주봉으로 보시더라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는 볼린저 밴드도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뭐 저는 RSI나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조금 중기적으로는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보시면은 미국 쪽도 이제 3주봉으로 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그냥 지금 이제 A의 2파고 이 A의 2파 고점이 여기가 맞았고 이제 A의 3파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계산치는 뭐 한 1.618배 정도 떨어진다고 쳤을 때는 코스피 한 3,100 정도 될 것 같고요. 코스피 200 상으로는 한 39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보시면은 미국 쪽도 이제 3주봉으로 보시면은 미국 쪽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인 2009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3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4파가 나오고 현재 이제 5파 고점을 쳤던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이 닿은 걸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는 지금 넘어 있는데 이게 넘었다가 하회를 하면 조금 더 증시 하락이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주에는 주봉상으로 거의 도지 모양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좀 하락 뷰로 미국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쪽 보시면은 일봉 이제 마지막 5파를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저점이었지, 여기가 4파 저점이었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4파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는
왜냐면 결과는 이제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여기로 보나 여기로 보나. 그래서 여기로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로 이제 5파 고점도 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하락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목균형표 상으로 일봉상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지금 선물 기준으로는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한 0.5% 올라가고 있어서 현재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요. 다만 전환선 기준선은 지금 역전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또 9일하고 26일 횡스팬 이제 또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약간 추세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봉상으로는 조금 그래도 S&P는 개중 그래도 차트 모양이 나쁘지는 않은 차트고요. 120분 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가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A에 1파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A파 이제 A의 2의 A파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2의 B파인데 여기가 조금 개인적으로 애매하기는 합니다. 여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금요일날 밤에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여기까지가 이제 C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내려간다고 보고 있었고요. 네, 일단 뭐 두 가지 다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가능성이 여기서 이제 C의 5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이제 C의 1, 2, 3, 4, 5로 한 이 정도 선에서 C의 5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따라서 그냥 바로 전고점을 여기 넘지 못하고 빠지면은 이제 그냥 A의 3파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가 빠지면 여기가 그냥 C의 5의 고점이고 그 다음에 A의 3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분 봉상으로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약간 좀 단기적으로도 왔다 갔다 좀 변화는 클 것 같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이 있든 바로 떨어지든 뭐 좀 하루 한 2, 3일 내로는 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한 하루 이틀 뭐 최대한 3일 내로는 좀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S&P도 주봉으로 뭐 한번 보시면은 뭐 주봉상 S&P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차트에 큰 문제는 없고요. S&P가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가장 좋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뭐 MACD 기준으로 이제 매도 시그널은 주봉상 나오고 있고 RSI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제 70을 넘었다가 하회했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하회를 하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길고 긴 상승에 좀 조정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쪽 보시면은 뭐 나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가 1, 2, 3, 4, 5라고 1, 2, 3, 4, 5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뭐 여기랑 여기랑 겹쳤기 때문에 뭐 그 가능성은 없어졌을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여기가 5파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일단 기준선도 지금 완벽하게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일단 기준선에서는 조금 막혀 있는 모양새고요. 뭐 26일 횡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S&P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뭐 120분봉 보시면 뭐 나스닥이나 S&P나 뭐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가 이제 A의 이제 5파의 고점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가 A의 1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지금 올라가는 파동인 것 같고요. 똑같이 이제 여기가 3파일지 여기가 이제 5파일지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5파 그냥 끝났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파동은 뭐 S&P랑 높낮이는 조금 다르더라도 뭐 지금 위치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조금 상승은 했지만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한 21 정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도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 기준선까지는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저는 내일부터 조금 변동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세상 뭐 일단 뭐 좀 부정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달러 인덱스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계속 좀 상승 추세였던 게 좀 추세가 힘은 약해진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뭐 일단 달러 인덱스보다는 훨씬 더 추세가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WTI 같은 경우 일단 뭐 구름대 부근에서 그래도 약간 좀 반등은 한 상황이고요. 뭐 26일 횡스팬도 일단 다시 호전이 됐기 때문에 뭐 차트가 아주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고 구름대를 완전히 이제 하회하기 전까지는 뭐 아주 나쁘다고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움직임은 막 없이 뭐 소폭 하락은 하였고요. 그냥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그냥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이제 주말에 인플레이션이랑 약간 조금 그 양적 완화, 뭐 테이퍼링 관련해서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요. 뭐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약간 조금 아실 수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금도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을 해서 보유 자산의 한 10%는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을 하회를 하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완벽하게 또 상승 추세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볼린저 밴드가 또 엄청 모여 있어가지고 뭐 곧 조금 또 위든 아래든 좀 발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면서 뭐 전환선 안까지도 들어왔고요. 26일 횡스팬 아직까지는 그래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구름대를 먼저 넘을지 아니면 26일 횡스팬 기준선을 먼저 하회할지 뭐 그것에 따라서 조금 추세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키스콜딩스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키스콜딩스는 이제 자사주 매입은 이제 끝이 났고요. 오늘 끝난다고 공시를 했고요. 뭐 총 매입한 금액이 키스콜딩스 300억 산다고 했는데 218억 사면서 한 73% 정도 매입을 하였고요. 한국철강은 이제 700억 산다고 했는데 633억 사면서 90.4%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뭐 현재 주가가 약 한 18,950원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한 3,500억 정도 되고요. 뭐 시가 이제 현금에서 이제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그냥 모든 부채를 다 차감한 수치가 한 3,518억 정도 되는데 자기 주식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은 그냥 현재 회사가 그냥 청산하고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을 다 그냥 버리고 현금만 가지고 부채 다 갚고 저희한테 주더라고 하더라도 34%의 이제 처분 이익이 나게 되는 회사입니다. 뭐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자사주 매입도 이 정도면 뭐 그냥 양호하게 물론 뭐 더 많이 샀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수준에서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사실 워낙 지금 유통 주식 수가 작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요인도 결국 한국 투자 밸류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 자사주 매입 가능성은 조금 이제 낮아진 것 같기는 하고요. 전 뭐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투자 밸류가 아직 지분이 한 2.9% 남아 있어서 일단 아마도 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은 하지 않고 뭐 개인적으로 자사주 이제 그러면 이제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상증자 하는 식으로 워낙 자본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뭐 전체 다 샀을 땐 내재 가치가 한 7만 9천 원 정도 됐는데 뭐 다 사지 않으면서 조금 한 1,000원 정도 내재 가치는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뭐 키스콜딩스는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스팬도 역전이 돼 있어서 뭐 차트상 아주 좋다고 이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파생으로 지금 풋옵션으로 해지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뭐 특별하게 주식은 건드리고 있지 않지만은 만약에 이제 좀 액티브하게 하시면은 그냥 뭐 기준선 넘어서고 다시 매수를 하셔도 뭐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뭐 중기적으로는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주주도 아무래도 뭐 상속세 때문에 액션이 또 좀 머지않아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내려갈 확률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보유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단기 급등을 했어서 조금 빠지고 있고요. 뭐 다만 일단 뭐 기준선 방향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뭐 기준선 위기 때문에 뭐 기준선 하회하기 전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키스코나 GS나 제가 뭐 증시를 지금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증시가 빠지면 그냥 뭐 같이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기준선 부근에서 딱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추세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기준선에서 반등한 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은 넘었지만 뭐 아직 뭐 기준선도 넘지 못하고 구름대 미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준선, 전환선 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일단 기준선을 넘어서고 나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고 전환선 방향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일단 후행 스팬이 돌파되고 나서 좀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은 이제 개인분들이 2001년부터 71조 정도 매도를 하셨거든요. 71조 이렇게 거의 한 19년 동안 매도를 하다가 1년 5개월 만에 뭐 거의 지금 이제 100조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순매수가 29조가 되면서 마이너스 71에서 이제 다시 이제 29로 돌렸으니까 이제 100조를 단기간에 매수를 하였고요. 이제 올해만 해도 거의 한 60조 정도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수급은 뭐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증시는 좀 불안해 보이고 전 좀 내려간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 기대 수익률로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보통 한 8% 정도 하회를 했다가 조금 상회를 할 때 증시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나타냈습니다.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기록하고 나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퍼랑 PBR 같은 경우에도 PBR 기준으로 2배를 넘었을 때마다 주가가 횡보를 보이거나 조정을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간만에 설명을 드리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10% 정도 근처 오면은 사실 조정을 나타냈었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뭐 10%까지는 못 가고 한 10.5 되고 나서 조금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삼성전자 뭐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전환선 기준선 다 주가가 하회하고 있고 전환선 방향도 하락하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서 사실 기준선 방향까지 하락을 할 것이고요. 또다시 구름대 이탈돼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돼 있어서 뭐 사실 차트는 계속해서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이제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주봉상으로 이제 사실 전환선 기준선 주봉상으로도 하회를 하고 있고요. 전환선 기준선 뭐 거의 이제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26일 후행스팬도 곧 있으면 이제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뭐 지금 계속해서 일단 200일 이동 평균선에 조금 약간 지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재차 지금 이때 한 번 돌파 시도하고 이때 두 번 돌파 시도하고 세 번 돌파 시도하고 나서 만약에 뚫리고 나면은 조금 더 이제 하락이 거세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 2, 3, 4, 5 하락일지 A, B, C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최소한의 한 번은 더 하락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약간 지지 저항은 보이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저는 오늘 내일 정도에는 좀 빠지지 않을까 200일 이동평균선을 조금 이탈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상승을 했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전환선은 하락하고 있고 기준선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좀 부정적인 추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S&P랑 같이 뭐 상당히 그래도 가장 나은 편이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유로스톡스도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S&P랑 유로스톡스가 뭐 가장 조금 하락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항생 같은 것도 뭐 상해 종합하고 마찬가지로 뭐 차트는 상당히 좋지는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항생보다는 상해 종합이 조금 더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 방향을 봤을 땐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 좀 설명드리면은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색이 S&P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이제 두 수익률, 두 자산 간의 금리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조금 빠지고 이제 주식도 조금 떨어지면서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S&P 같은 경우는 뭐 최근 기준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코스피 할인율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눈 수치고요. 차감한 게 아니라 뭐 조금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S&P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 퍼인데 뭐 리딩이라고 하더라도 한 21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뭐 상당히 20 뭐 1에서 한 20 중반 정도 이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제 과거 대비로는요. PBR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네. 조금 약간 기관지가 오늘 또 황사가 있다 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S&P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뭐 따라서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조금 고평가가 용인이 됐던 것은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냥 바로 신용장구 전에 유동성 지표까지도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이제 이 파란 색깔은 이제 미 상업은행 예대율인데요. 예대율이 한 100% 정도씩 다 됐었습니다. 결국 실물 시장, 이제 실물 경제가 다 호황이었다는 말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 것도 설명이 됐는데 이번엔 예대율이 60.6%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많이 갔던 것은 실물 경제로 이제 돈이 풀린 건 아니지만은 실질 금리가 이제 많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 이하까지도 내려갔었고요.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는 금리 이제 명목 금리인데 그 명목 금리보다 이제 실질 금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러니까 양쪽 하나의 영향으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조금 증시가 랠리를 펼쳤던 것이고요. 연준 이제 테이퍼링을 했던 게 2013년 5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보시면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급속도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 그렇게 실질 금리가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저렇게 이제 고평가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용장구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조금 유동성 지표들 업데이트된 거 설명드리면은 뭐 최근 기준으로 지급준비금은 또 이제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급준비금이 이제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테이퍼링 확률은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부채가 줄면 이제 자산이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재무부 일반 계정도 이제 부채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재정 정책하면서 돈이 줄고 있는데 이게 줄수록 또 테이퍼링을 하는 게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줄고 있고요. 연준 총자산은 이제 계속해서 양적화를 하면서 거의 한 8조 달러 정도까지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준비은행 부채 계정인데 뭐 지급준비금이 이제 많이 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예대율 같은 경우 60.6% 전주랑 동일한 수치고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하게 뭐 유동성 지표로는 이제 뭐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 뭐 전주랑 뭐 크게 뭐 변한 건 없지만 일단 뭐 지급 준비금이 좀 소폭 하락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테이퍼링은 점점 좀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이미 논의하자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요.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코스피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 펀데 뭐 트레일링 퍼랑 이제 뭐 PBR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신용장고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23조 거의 한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그냥 23조 영역에서 조금 약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신용장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가 뭐 항상 증시 거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라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파동에 따라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여기가 이제 5파 이제 C에 1, 2, 3, 4, 5라 볼지, 아니면 이게 C에 1, 2, 3, 4, 5라 볼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뭐 적어도 한 번 올랐다가 내려가든 바로 내려가든 조금 내려갈 수 있는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도 상당히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 상이나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조금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개인적으로 뭐 좀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뭐 특정한 기준을 정하셔서 뭐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전환선을 하회하면 매도한다든지, 기준선을 하회하면 매도한다든지, 뭐 좀 그런 기준을 조금 세우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오랜만에 볼린저 밴드 한번 200일 보면은, 볼린저 밴드 200일 이제 넘어갈 때 보통 이제 고래가 나간다 해서 많이 나가거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200이 이제 넘었을 때가, 보시면 코로나 전일 때 넘었었고요. 이 하락할 때 이제 8월 부근에 또 조금 조정을 나타내기 전에 한번 볼린저 밴드 200을 넘었었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막 7%씩 올라가던 그때 많이 넘었다가 이탈을 하고 나서 지금 증시가, 카카오톡이네 왔네요. 이제 조금 힘이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그럼 이제 고점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여기가 고점이었을지 여기가 이제 오파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나스닥도 한번 봐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200으로, 볼린저 밴드 200으로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고점을 치고 보통 하락할 때, 코로나 때도 볼린저 밴드 200을 넘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급락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번 8월 때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게 이제 9월이네요. 9월 때도 이제 9월 넘었다가 하락할 때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이제 볼린저 밴드 거의 200을 닿은 상황에서 조금 떨어지고 나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전 조금 하락을 다 보고 있고요. 뭐 주봉을 보나 아니면 뭐 3주봉을 보나, 뭐 3주봉을 봤을 때도 MACD나 뭐 RSI 봤을 때 이제 다 과열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점점 모이고 있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지금 조금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도 그렇고요. 뭐 계속 지금 아버지한테 카톡이 오고 있네요. 네. 이제 뭐 사실 뭐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하락도 좀 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저희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뭐 다 개인의 판단이겠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좀 차트를 많이 하셨거나 뭐 좀 경력이 오래되신 분, 그리고 뭐 파생 쪽 관련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은 뭐 파생 쪽으로 뭐 해지하는 것도 뭐 충분히 익숙하시다면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뭐 현금을 늘리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뭐 조금 이렇게 기준선을 깨면 현금 보유량을 늘리시는 뭐 그런 방식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 제가 틀려서 새롭게 이제 상승 타동이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살 때는 새로 이제 기준을 정해서 뭐 기준선을 상회하면은 뭐 매수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셔서 뭐 조금 재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